제가 알기로는 작년 업비트 3분기까지의 매출이 2조 8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조 6천이고요. 순이익이 1조 9,9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거나 기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순이익이 거의 2조 가까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보니까 바로 올 현찰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 탑7을 모아봤는데요. 한번 인트로 없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탑7 1520억, 강남구청역과 학동역 사이에 있는 건데요. 작년 2021년 6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토지당 단가는 이제 1억 5천만 원이었고요. 거래 면적이 거의 983평, 한 블록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스토리를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이 건물이 원래 아모레 퍼시픽 거였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원래는 2020년에 1600억에 한양건설이라는 회사에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신영건설사에 1520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1520억에 매매를 결정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매매 의사가 확실하다 보니까 처음에 1600억에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80억이라는 금액이 원래 되게 큰 건데 1600억이라는 금액에 비교하면 크진 않죠. 그래서 매매가 안 되니까 한 2달, 3달 만에 80억을 내려서 매매가 된 겁니다. 이런 큰 건물들이나 큰 곳들도 매매가 안 되면은 주로 가격을 내리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과 진리인 건데, 이상하게 강남 건물들은 매매가 안 되면은 더 오르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이게 2020년 당시 이야기인데 2021년에 다시 뜬 거는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서 그대로 매매가가 다시 바뀌면서 지어진다고 공시가 났어요. 그래서 노선 상업지역이어서 지하 7층, 지상 20층, 그리고 용적률이 440% 받아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리고 근생 시설로 만들어질 거라고 해요. 탑6 1545억, 7번째와 25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신사역에서 한남대교로 가는 사이에 큰 부지 코너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로변에 작년 2021년 10월에 거래가 됐고 토지당 단가는 이제 2억 7천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강남대로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전 거보다는.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 573평 정도가 됩니다. 아까 전 거와는 다르게 한 회사가 전부 다 매입을 한 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에서 토지를 담보로 투자자들 모집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건물 컨셉은 비슷하게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리고 오피스텔, 근생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도 똑같이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탑5 1700억이에요. 이때부터는 살짝 달라지는데 아까 전 두 케이스는 신축 케이스였죠. 여기서부터는 장소가 선릉역, 테헤란로로 옮겨집니다. 테헤란로 오피스 건물이 지금 1700억에 매매가 된 건데요. 작년 2021년 7월에 매매가 됐습니다. 거래 면적은 433평이고요. 토지당 단가는 4억 9천, 거의 5억 가까운데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부터는 연 면적 단가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전 두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번 케이스부터는 오피스 건물이 되는데요. 테헤란로에 있는 큰 오피스 건물들은 A급 오피스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나 종종 들었을 텐데요. 주로 이런 상업지에 있는 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당 단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닌 주로 연면적으로 계산을 해요. 왜 토지 단가에서 연면적 단가로 테헤란로에 있는 A급 상권지 건물들이 바뀌냐면 수익률을 계산할 때 토지보다는 건물들이 워낙에 높게 올라가다 보니 연면적으로 계산하기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건물 외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져 있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997%, 800% 원래 맥스인데 1000% 가까이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단가로 했을 때는 평당 이제 3,700만 원 정도여서 강남에서는 슬슬 이제 흔한 이제 매매가가 되고 있습니다. 탑4 1748억, 럭스암역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요. 작년 2021년 6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 면적은 이제 439평이었고요. 재미로 토지 단가만 알려드리자면 3억 9천만 원, 거의 4억에 거래가 되는데 해당 건물 연 면적 단가가 4천만 원을 찍었어요.
강남에서 A급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단가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거의 3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4천만 원 선을 처음으로 찍은 최고가를 갱신한 건물이 현재 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신고가가 한 3, 4개월 만에 깨진 겁니다. 이때가 보시 3위에 있는 건물이 원래 그 3, 4개월 전에 신고가를 찍었었는데요. 지금 A타워가 이제 새로 매매가 되면서 4천만 원이라는 선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1994년에 나래 빌딩으로 처음 준공이 됐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리모델링으로 이제 이쁘게 좀 탈바꿈을 하게 됐고요. 처음 이제 해당 건물이 나왔을 때는 전용률은 높은데 임대 수익률이 3%가 안 됐었거든요. A급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적어도 3% 이상은 나오는 게 약간 국룰입니다.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꼬마 빌딩 시장과는 좀 다르죠.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뭐 어쨌든 이제 장단점이 되게 명확했던 건물인데,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그리고 2020년에도 유동성이 많이 풀렸죠. 이 현상이 당연히 이제 리츠나 이제 뭐 펀드 그리고 자산운용사들로 넘어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룰 이제 3% 넘는 수익률보다는 시가 상승을 조금 노릴 수 있는 건물로 조금 가다 보니까 3%가 채 안 돼도 이제 매입이 됐고 신고가를 세우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3 2천억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P타워 거의 반대편에 길 건너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가 연면적당 3,600만 원으로 처음에 이제 강남에서 신고가를 세운 곳이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AP타워가 연면적당 4,000으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신고가까지 가져간 케이스입니다. 작년 2021년 2월에 매매가 됐었고요. 토지는 총 422평, 그리고 토지당 4억 7천만 원 정도로 매매가 됐습니다. 원래는 동국 리츠웰 타워라고 불렸는데요. 현재는 오렌지 플래닛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가 인수했는데요. 한때 제가 되게 즐겨했던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입니다. 원래는 판교에 본사 사옥이 있는데요. 청년 창업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2020년 8월에 준공된 새 건물이었는데 괜찮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하반기에 해당 건물이 시장에 나왔었는데 이때만 해도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아무도 달라붙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 일단 매수하고 추후에 지켜보자, 관망하자라는 형식으로 해서 매입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탑2 2110억입니다. 강남역 바로 앞에 완전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이고요. 2021년 4월에 매매가 됐어요. 한 378평 정도 되는데 토지당 단가는 여기는 5억 5천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일반 상업지인데 그 용적률을 최대한 못 받아서 거의 뭐 신축 부지로 지금 매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건물의 흥미로운 점은 2016년에 800억에 매입이 됐다가 2021년에 2천억 넘게 매매가 된 거니까 제가 시세 차익을 계산해 보니까 5년 만에 1310억에 매매 차익을 올린 매물입니다. 2016년에 유니온 약품이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 이때 회장님이 AK백화점에 투자를 하셨다가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모색을 하시다가 800억 금매 싸게 나온 걸로 해서 매입을 하신 건데, 확실히 싸게 나온 걸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투자 수익을 올리신 거니까. 역시 그 회장님들의 그 클래스 사이즈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1 3천억입니다. 3천억이라고 딱 들으시면 눈치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는 업비트가 매입한 건물이죠. 작년 2021년 9월에 매매가 됐습니다. 거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총 736평, GBC 바로 옆에 있고요. 영동대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삼성역하고도 가깝고 GBC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일반 상업지역과 그리고 삼성 일반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노선상업지역이고요. 아무래도 뭐 용적률 같은 경우 당연히 더 보너스를 받겠죠. 그리고 뭐 준공에 들어간다면 2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3천억을 전부 현찰로 지불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업비트 3분기까지의 매출이 2조 8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조 6천이고요. 순이익이 1조 9,9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재무지표를 볼 수 있다거나 기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순이익이 거의 2조 가까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보니까 바로 올 현찰로 3초라고 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있었던 건물에 산업은행이 있었는데 산업은행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좀 썰이 있기는 하죠. 자, 오늘은 이제 2021년에 강남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가 된 건물들 사례를 봤는데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재밌었던 흥미있는 뉴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다비드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